아버지를 도운 딸의 효성. 보물 제850호 대동여지도는 유물로서 잘 알려진 데 반해 이 지도를 만든 김정호에 대해서는 알려진 내용이 많지 않다. 하지만 그가 대동여지도를 만들기 위해 30년에 걸쳐 전국을 3차례나 답사했고 백두산을 7번이나 등정했다는 내용은 유명하다. 어린 시절 황해도 산골에서 태어난 그는 한양으로 이사와 살면서 서당 친구로부터 우연히 받은 지도 한 장이 계기가 되어 전국 지도를 만들겠노라 결심한다. 이때부터 그는 평생을 바쳐 지도 제작에 몰두한다. 청년기에 이르렀을 때 그는 지도 제작에 필요한 수학이나 측량 공부를 마치고 괴나리 보찜을 짊어진 채 유랑 생활을 시작한다. 결혼도 한 몸이어서 쉬운 결단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도를 그리겠다는 결심에는 변함이 없었다. 어느 때는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첩첩산 중에서 맹수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밤을 새웠고 갑자기 내린 폭설로 눈에 파묻혀 죽어가다가 사냥꾼에게 발견되어 겨우 목숨을 건지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그의 아내는 외동딸과 함께 삭바느질과 방아품을 팔며 어렵게 살림을 꾸려갔다. 김정호는 몇 달에 한 번, 어느 때는 겨우 1년에 한 번 정도 집에 돌아오곤 했다. 그나마도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았다. 또한 살림이 궁색하여 기름진 음식 한 번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처지였다. 그러니 건강이 좋을 리 만무했다. 먹는 것도 부실하고 허구한 날 한대 짬을 자니 몸이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한 번은 심하게 병이 들어 집으로 찾아왔다. 아내는 속이 상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변변히 약 한 첩 쓸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야속했다. 그래서 공연히 남편의 화만 돋웠다. 이제 그 지도 그리는 일은 집어치워요. 지도를 그린다고 쌀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왜 그렇게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일에 매달려서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내는 그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을 쏟아버렸다. 김정호는 병석에 누워 고개를 돌린 채 눈물을 흘렸다. 그날 저녁 하루 종일 안 보이던 외동딸이 손에 꾸러미 하나를 쥐고 귀가했다. 얘야, 손에 든 게 뭐니? 어머니가 물었다. 아버님께 드릴 약을 지어왔어요. 뭐라고?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아니, 내 머리가... 어머니는 딸이 머리에 두르고 있는 수건을 보고는 돈의 출처를 짐작했다. 머리는 다시 기르면 돼요. 그보다는 아버님이 빨리 나으셔야죠. 며칠 후 김정호는 딸의 효성이 듬뿍 담긴 약을 먹고 다시 일어났다. 건강을 추스른 뒤 다시 길을 떠나려는 그를 아내는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며 말렸다. 그러나 그의 집념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흐른 뒤에야 김정호는 그동안 모은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부터 자료를 토대로 본격적인 지도 작업에 들어갈 생각이었다. 김정호는 의욕에 불타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집에 돌아와 보니 자신을 기다리는 것은 온통 슬픈 일들 뿐이었다. 아내는 병을 이기지 못해 저세상 사람이 되어 있었고 딸은 그 사이 시집을 갔으나 소박을 맞고 돌아와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다. 제 타고난 운명이 그것밖에 안 되니 어쩌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아버님 일을 돕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김정호는 딸에게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딸의 말대로
타고난 운명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자신이 지도에 미쳐 전국 산천을 떠도는 것도 그의 운명이고 딸이 온전히 시집 생활을 못하고 돌아온 것도 그녀의 운명이었다. 알겠다. 그렇게 하자꾸나. 이렇게 해서 부녀는 본격적으로 지도를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다. 김정호는 하루 종일 방에 들어앉아 하나하나 지도를 그려나갔다. 그 사이 딸은 밖으로 나가 돈을 벌어 아버지 뒷바라지를 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에야 지도가 완성됐다. 완성된 지도에는 대동여지도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지도는 전국 산천의 지명과 모양새, 성지 등을 망라하고 있어 정치와 경제, 국방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었다. 아직 조선에 서양의 지도학이 들어오기 전의 일로 가히 우리 지도학을 대성시킨 역작이었다. 그러나 김정호가 일생을 바쳐 완성한 대동여지도는 그가 살아있을 때 인정받지 못했다. 당시에는 개인이 지도를 만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린 대동여지도 22첩을 복사하여 흥선대원군에게 바치자 그 정밀함에 놀란 조정 대신들이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죄명으로 그를 옥에 가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도를 새긴 판목도 불살라버려 어렵사리 만든 60여 점의 지도 판목 가운데 현재 12점만이 남아있다. 대원군은 김정호를 나라의 기밀을 누설한 대역 죄인으로 못 박고 그의 배우와 지도를 만들게 된 내막을 끝까지 추궁하라고 명했다. 결국 김정호는 감옥에서 계속되는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그의 장사는 딸이 치렀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쌓아온 부친의 훌륭한 업적이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으며 아버지의 명복을 빌었다.